24년 만에 돌아온 글래디에이터 2. 그래서 전 로마 검투사의 운명을 그린 영화 글래디에이터 1을 준비했습니다. 박진감 넘치는 액션과 고대 로마를 웅장하게 표현해서 큰 인상을 남겼던 작품이었는데요. 우리들의 제우스였던 러셀 크로와 배트맨의 숙적인 조커의 호아킨 피닉스가 출연했습니다. 2000년대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히든 TMI를 준비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어 작품상, 나무주연상, 의상상, 시각효과상, 음향상 등 5관왕에 오른 명작입니다. 당시 와우장룡, 트래픽과 3파전을 하며 치열한 경쟁이 있었는데 결국 나무주연상으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러셀 크로우가 받았습니다. 글래디에이터는 총 제작비가 1억 달러였습니다. 2000년대 만들어진 작품들 중 어마어마한 금액이 투자되었는데요. 개봉과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은 후 이의 6배인 총 4억 6,058만 달러, 하나로 약 6,429억 원을 벌어들입니다. 한국에서도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서울만 총 124만 명이었고 전국으로는 266만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만든 영화이지만 로마 표현이 아주 엉망이라고 합니다. 고증 오류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자문을 구하기 위해 섭외된 하버드대 캐슬린 콜먼 교수가 엔딩 크레딧에 자신의 이름을 삭제해달라고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게 된 이유로는 리들리 스콧 감독이 영화의 재미, 즉 상업적으로 영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고집 때문이라고 해요. 만약 역사대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코모두스는 아버지인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황제의 뒤를 이어 선한 왕으로 묘사되어야 하며 누이인 루실라는 동생인 코모두스를 암살기도 해야 했었고 막시무스는 무려 13년 동안 노예 검투사로 개고생했다는 내용으로 끝냈어야 했을 거라고 합니다. 자칫 지루하게 끝날 수 있는 내용을 재미있게 만든 감독이 참 대단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세퍼트가 나오고 그 시대에 존재하지 않는 투석기를 사용하는 거랑 대포도 없었던 시대인데 라고 말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엇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장면, 죽음을 피해 황제인 코모두스 앞에 나타난 불사대왕 막시무스가 자기의 억울함을 자기소개하듯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지막에 나오는 이 대사, 이 대사 때문에 러셀 크로우는 각본가랑 한바탕 했다고 합니다. 왜냐? 상황과 맞지 않는 대사라서 이해가 안 갔기 때문에. 러셀 크로우는 마음에 안 드는 대사가 생기면 그때그때 바로 수정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수정 요구가 들어지지 않을 때에는 촬영장을 박차고 나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번에도 제발 이 내용 좀 바꿔, 각본가 새끼야. 아니 그냥 대사의 새끼야. 결국 한 발 물러나 연기를 한 러셀 크로우. 나중에 영화가 성공해서 해당 대사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이에 러셀 크로우는 각본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각본은 쓰레기지만 난 세계 최고의 배우라서 그 쓰레기 같은 각본도 멋있게 연기할 수 있었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앞서 리들리 스콧 감독이 역사적인 사실을 개나 줘버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 조금 더 봐보겠습니다. 영화 초반 게르만족과 로마 군대가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데 이때 로마 기병이 사용하는 등자, 장궁은 재현 오류입니다. 이런 거 저 시대에 없었다고 해요. 로마 군단은 실제로 무거운 갑주와 짧은 검 그리고 큰 방패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백인 대열로 뭉쳐다니며 필름과 글라디우스 그리고 방패를 활용해 적은 행동 반경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전술을 즐겨 썼다고 합니다. 이 말의 뜻, 이렇게 외친 로마 군대는 자신의 멸망을 예견한 걸까요? 사실 라틴어로 빅타는 정복되다라는 뜻이라서 이들이 크게 소리내는 말은 즉 로마가 정복되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빅타라고 해야 되는 거가 맞는 거죠. 정복되지 않는 로마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막시무스도 로마 빅타라고 외치는데요. 근데 이거는 러셀 크로우가 해명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빅토르라고 외쳤고 이는 자막의 오류라고 밝혀졌습니다. 글래디에이터의 관람 포인트 중 하나인 화려한 미술,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콜로세움과 화려한 전투를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디테일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막시무스가 전쟁을 치른 후 말에게 다가가 먹이를 줍니다. 이 마구간의 주인은 청바지를 입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촬영 보조 감독이라고 합니다.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살해당한 뒤 가까스럽게 탈출한 막시무스가 검투사 노예가 되었을 때 첫 출정식에서 응원 나온 스텝이 보입니다. 앵글에 담기지 않을 줄 알았나봐요. 당시엔 겨드랑이 사이에 칼이 지나쳐도 죽었나 봅니다.
결투신에 자세히 보면 막시무스의 칼이 한 검투사의 겨드랑이를 지나칩니다. 확실히 경기가 재밌어서 많은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는데요. 이분은 목이 말랐나 봅니다. 물을 따로 넣으시네요. 마차를 탄 검투사들이 막시무스의 동료를 위협합니다. 분명 멀리서 볼 땐 2인용인데 자세히 보니 마차에 제작진이 타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제작진이 탈출한 것일까요? 티셔츠를 입은 제작진이 도망가는 모습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너무나도 유명한 오게티죠. 전차가 뒤집힐 때 숨어있던 가스통이 나타납니다. 저 마차도 니트로가스로 분노의 질주를 하다가 넘어진 듯합니다. 막시무스가 경기에서 이길 때마다 코모두스 황제가 엄지척을 합니다. 경기에서 패한 검투사를 죽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실제 역사에선 영화에서 보여주는 설정과는 반대로 패배한 검투사를 살릴 경우 엄지를 내리고 죽이라고 할 경우 엄지를 올렸다고 해요. 엄지는 검을 상징을 했고 이를 올린다는 건 검을 들다, 즉 사형을 뜻하는 것이었죠. 막시무스가 사망하고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가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건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밀밭. 고대부터 밀은 주요 주식자재이다 보니 생명을 상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추수를 앞두고 있는 밀밭은 영혼의 수확, 즉 구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유독 따뜻하고 편안해 보이고 고요합니다. 막시무스 부디 그런데 이거 네 손 아니라며 아름다운 뜻을 가진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손은 대역이라고 하네요. 프록시모 역의 올리버 리드가 촬영 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영화 내용이 살짝 수정되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프록시모와 막시무스의 대결이 예정되었지만 삭제를 해야 했고 엔딩에서 막시무스를 추모하는 인물 역시 프록시모로 설정되었었지만 변경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록시모의 마지막 장면들은 전에 촬영된 장면들을 모아 CG로 구현했다고 합니다. 당시 CG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엄청난 퀄리티로 그의 모습이 담겼는데요. 당시 제작진들은 올리버 리드의 남은 이분을 위해 320만 달러를 들였다고 해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글레이데이터 2의 주인공이 루실라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관람하기 전 꼭 1편 먼저 봐보시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른 작품의 히든 TMI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